자, 안녕하세요. 냉분입니다. 일단 그 냉분픽이 3연승 했죠. 그 55승 45패인데 3월 달에는 어 일단 뭐 승률을 뭐 더 올려야 되겠죠. 일단 그 100승 그러니까 저기 제가 100픽을 이제 100개를 째를 한 거죠, 이제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3월 오늘이 3월 1일인데 100개의 픽을 한 거죠. 지금까지 55개가 적중이 됐는데 55%의 승률은 솔직히 좀 아쉽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더 승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음, 그런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미리 그 게시판에 제가 주력을 공지를 했고 마르세유 승,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승을 갔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당연히 뭐 체급차도 있고 홈이고, 그리고 그 이 이전에 이제 컵 대회에서 자 파리 생제르맹을 이겼죠, 마르세유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이겨줘야죠, 홈에서.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좀 도전적인 이제 픽인데 결국에는 그 마이애미가 최근에 그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득점력에 부재가 있는 상황에서 강팀인, 상대적으로 강팀이라고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를 원정에서 잡아냈다. 그것도 이제 수비적인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잡아낸 거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현재 뭐 마이애미가 뭐 필라델피아에 비해서 그렇게 유의미하게 강팀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마이애미가 그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홈원정을 모두 다 이제 쓸어먹을 그 정도의 그 경기력과 뭐 강팀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필라델피아 정도의 그 팀의 클래스라면 이 정도는 그 자기들 홈에서 당했으면 당연히 갚아줘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배당이 굉장히 괜찮고 어 생각보다 이제 어려운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 그 필라델피아가 배당을 받았으면, 그것도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받았으면, 그리고 그전 경기에서 지고 원정으로 가는 거면 이 정도는 솔직히 저는 유혹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더 써무른 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승으로 이 두 개를 이제 레군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1.5 마이너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 1.5 때문에 뭐 1.5라는 이제 농구에서 1.5라는 프랜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마이너로. 마지막에 뭐 버저비터를 해서 이기는데 뭐 1점 차로 이긴다든지, 뭐 파작을 해서 1점 차로 이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1.5 더 먹자고, 1.5배로 해서 조금 더 먹자고, 뭐 그냥 일반승으로 가도 괜찮은 배당을 마인으로 가기에는 뭐 조금 예, 찝찝하죠. 자, 이제 내일 경기 이제 저기 느바 분석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인데, 자 일단은 이제 디트로이트가 어느 정도 이제 자 플러스, 그 다음에 휴지, 그 다음에 그 디트 휴지 사낭, 이렇게 3대장이죠. 이거 탱킹 그 레이스는 거의 확정이 됐다, 사실. 디트로이트가 뭐 이 경기에서 뭐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게 딱히 중요하진 건 아니지만, 뭐 디트로이트가 이 경기를 이겨도 뭐 탱킹에 지장은 없겠죠, 사실. 뭐 그런 면에서 뭐 디트로이트는 부담이 없다. 오히려 이제 시카고가 그 어느 정도 이제 부담, 지난 경기에서도 패배를 했을 뿐더러
시카고는 현재 이제 부세배치 트레이드로 인해서 픽이 올챙이한테 가 있죠. 그래서 이 팀이, 자, 시카고가 전혀 뭐 탱킹을 할 뭐 의사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 어 프린. 그래서 저는, 자, 이 경기가 당연히 시카고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맞는 거죠. 시카고 쪽으로 접근을 하고, 당연히 시카고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시카고는 뭐 접전에서 뭐 이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기면 시원하게 이기는 경우가 많죠. 지면은 뭐 그냥 폭망하면서 뭐 지고, 뭐 시카고가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카고가 베벌리를 영입한 이후에 수비적으로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 전혀 뭐 공수적인 그런 부분에서 뒤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카고 승, 시카고 마인 승이 좋아 보입니다. 디트로이트의 홈이라는 부분이 약간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서 D2도 홈에서 어느 정도 야투가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오바 쪽도 볼게요. 자, 다음 경기. 자, 샬럿하고 피닉스인데, 자, 샬럿이 몇 경기 깝친 거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자, 몇 경기 깝쳤다고 해서, 자, 피닉스에 비빌 수가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지금 라멜로 볼이 시즌 아웃이죠. 자, 볼이 자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뭐냐? 결국 샬럿이 탱킹을 뭐 이제 더 이상 뭐 내려갈 만한 데는 이제 없는데, 더 내려가려면 그 3대장을 노릴 만큼 내려갈 수 있어요. 이제 14%냐 12.5%냐 라고 이제 확률을 1.5%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볼이 있으면은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합을 맞추면서 뭐 성장을 한다는 그런 뭐 동기부여로 인해서 홈에서 뭐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볼이 없는데 더 이상 이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뭐 헤이워드 선수나 뭐 로지어 선수는 유망주라고 볼 수 없죠. 켈리 오브레 주니어도 마찬가지죠. 유망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자, 유망주라고 해봤자 이제 여기 이제 파워포워드 나오는 뭐 토르 선수, 그 다음에 마크 윌리엄스, 최근에 이제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선수들을 이제 키우는 이제 뭐 경험치를 먹여줄 수는 있는데, 결국 지금 샬럿은 이겨봤자 실력이 없다. 그게 홈이라고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볼이 빠진 공백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당연히 뭐 듀란트 선수도 나오고, 그리고 뭐 샬럿이 더 이상 뭐 샬럿이 더 이상 뭐 시즌을 붙잡고 이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3대장을 밑에 있는 3대장을 노리려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피닉스 승, 그 다음에 피닉스 마인 승. 그리고 자, 언어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듀란트가 나오는 점, 그리고 샬럿이 홈에서는 야투율이 좀 괜찮은 점으로 봤을 때 이 경기도 오바가 좋아 보여요. 다음 경기. 일단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자, 보스턴이 뭐 이 정도면 똥배라고 봐야죠. 자, 똥배라고 보고,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가 풀 라인업 그리고 완전체라는 점이 조금 찝찝하긴 한데,
보스턴 홈에서는 좀 반대를 가기가 좀 어렵죠. 근데 자, 보스턴도 클리블랜드 상대로 좀 이제 고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게 골밑의 물리적인 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제 로버트 윌리엄스 3세라든지 이런 자원들은 뭐 어느 정도 물리적인 높이가 상쇄가 되는 점은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자렛 알런이라든지 모블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좀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골밑의 높이적인 물리적인 높이 부분에서. 하지만 보스턴의 홈에서의 3점슛 야투율 이거 터진다는 굉장히 무섭죠. 리그 최고의 어떤 3점슛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뭐 리그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원정에서도 이제 보스턴이 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도 이제 극장 3점슛으로 이기고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 지난 경기에서는 경기를 뭐 놔버리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면서 좀 힘을 어느 정도 뺐죠. 자 근데 홈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스턴은 이제 다르죠.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앞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주칠 수 있는 팀. 이 정도 후반기에서 자 강팀 플러스 강팀 그러면 저는 당연히 홈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경기가 이제 클리블랜드 홈이라고 하면은 클리블랜드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보스턴의 어떤 윙 자원들의 그 물리적인 높이와 그리고 뭐 운동 능력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클리블랜드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드진과 윙에서의 수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고 봐서 저는 이 경기가 보스턴 승마 볼게요. 마인 프렌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렵다 이 경기가. 물론 이제 보스턴이 이길 수가 있지만 무조건 뭐 마인으로 이긴다 아니면 프렌으로 간다 뭐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언어보는 언더에 가깝지 않는가. 둘 다 어떤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은 모습이고 보스턴은 홈에서 물론 야투율이 괜찮긴 한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클리브랜드의 어떤 야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비수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 경기는 클리브랜드도 수비를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것이고 보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가 언더에 가깝지 않는가. 뭐 기준점도 이제 언더에 좀 가깝게 줬죠. 예상을 많이 언더로 하는 그 느낌입니다. 기준점 자체가. 자, 이 경기가 제가 이제 내일 냉문픽으로 갔는데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마이애미가 과연 이 경기까지 뭐 필라델피아를 잡으려고 뭐, 뭐 갈아 넣는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굉장히 수비가 좋았죠. 어떤 이제 엔비드를 몰아넣는 수비 몰아넣고 나머지 선수들에게 슛을 뭐 강요하는 수비.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 물론 이제 맥시 선수랑 이제 자 하든 선수는 어느 정도 득점을 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나머지 선수들 자 멜튼 선수라든지 뭐 해리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터커도 마찬가지고 득점력이 굉장히 부진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 그 엔비드를 뭐 더블 팀으로 막거나 뭐 이렇게 엔비드에게서 이제 파생되는 공격을 막는 그런 이제 전술을 타회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든이 너무 지공을 하고 상대편의 수비가 다 세팅이 되면 그때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좀 변수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은근히 이제 뭐 지금 이적에서 나간 타이블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의 공백도 약간 느껴지죠. 자 그러면 그 내일 경기에서 과연 이제 나눠먹기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고 했을 때 저는 이 마이애미가 지난 경기에서 필라델피아를 이긴 것도 굉장히 뭐 이례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경기 같은 그런
수비적으로 이제 비비는 부분은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내일은 필라델피아가 복수를 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필라승, 뭐 저는 이제 주력으로 필라승을 이제 갔지만 필라 마인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언오버는 이제 제가 필라에 대해서는 하도 당해서 언오버를 안 건드리는데, 이 경기까지 언더가 나면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 기준점 대비 오버가 좋아 보여요. 자, 지금 최근에 뉴욕이 뉴욕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저는 사실 그 뉴욕 폴에서 예상했었는데, 우리 저 채팅방에 계시던 분이 보스턴 마인을 가셨다고 해서 응원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 뉴욕이 최근에 반대로 가기가 어렵죠. 왜냐면 이제 특별히 에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선수들 이제 전체적인 팀 분위기라든지 그 다 잘해주죠. 뉴욕 선수들 벤치와 이제 주전 못자 그 주전 이렇게 할 거 없이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력이 좋다. 자,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은 또 백투백이죠. 백투백에서 이제 그 역전패를 당하고 큰 점수차로 이기다가 이제 역전패를 그 미러키에게 당하고 원정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승수로 봤을 때는 뭐 36승 27패 그리고 34승 27패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승수는 이제 듀란트와 이제 어빙이 있을 때 그 승수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과연 자, 과연 뉴욕 원정에서 브루클린이 뭐 비빌 수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거 당연히 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지금 아직 브루클린의 선수들의 그 롤 정리, 그리고 공격 누가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당분간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갑자기 반등을 해서 이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오늘 그 미러키 전에 그 전반의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긴 했는데, 체력적인 부침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경기. 그래서 이 경기가 저는 뉴욕 승, 그다음에 뭐 뉴욕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뉴욕 마인 승, 그리고 기준점 대비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뉴욕도 이제 어느 정도 홈에서 야투를 괜찮고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인 흐름이 좋죠. 자, 뉴욕도 괜찮고 브루클린도 내일 경기에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기보다 수비적인 부분은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져서 수비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이게 오버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멤피스가 백투백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휴지도 마찬가지다. 근데 휴지는 이제 홈이라서 부담이 적죠. 하지만 그 휴지라는 게 이제 부담이죠. 멤피스가 지금 뭐 어떤 지금 내일 만약에 주전을 아침에 갑자기 뭐 모란트라든지 뭐 베인이라든지 브룩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제외할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이런 선수들을 제외한다, 뭐 모란트를 제외를 한다, 뭐 모란트가 그 약간 이제 부상이 의심되는 장면도 있긴 했었죠. 근데 바로 복귀를 하긴 했었는데, 어, 안녕하세요. 뭐 덕분에 뭐 잘 먹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뭐 잘 먹었으면 됐죠. 예. 뭐 제 픽을 보고 가신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이 방송의 내용을 보러 가신 건지. 예.
예예예. 아, 피닉스 경기요. 피닉스 경기 제가 예상을 했는데 피닉스인가 피닉스 마인가 오바가 져 보인다. 뭐 오바는 언오바는 참고만 하십시오. 언오바는 뭐 어차피 동전 던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두 팀의 어떤 성향상 오바가 기존 대비 오바가 좋아 보인다. 다시 코멘트를 하자면은 지금 라멜로 볼이 발목이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피닉스가 최근에 연승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하위 세 개 팀이 14%고 그 다음에 샬럿 위에는 이제 하고 승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밑에 팀과의 승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샬럿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근데 자, 샬럿이 있는 이제 그 탱킹의 그 1픽 확률이 12.5% 그리고 그 하위 세 개 팀이 14%거든요. 1.5% 차이 나는데 앞으로 이제 샬럿이 만약에 라멜로 볼이 있었다고 하면 뭐 플레이오프를 진출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이제 라멜로 볼을 중심으로 젊은 선수들과 이제 합을 키우는 그런 이제 경기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라멜로 볼이 아웃 됐다는 것은 이제 이 마크 윌리엄스나 이런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먹이는 거 외에는 샬럿은 동기부여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제 홈의 관중들도 하위 세계 팀 중에 하나로 내려가라고 어 지라고 이기는 걸 응원하지 않고 지라고 응원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지금 샬럿도 충분히 하반기에 이제 마지막 이제 20경기 정도 남았잖아요. 20경기 동안 승률을 내린다면 하위 세계 팀에 들어갈 확률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져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 패트들에게 가장 관심사는 지는 건 지는 건데 개같이 비비면서 질 것이냐? 아니면 어 그냥 놔버릴 것이냐? 당연히 우리 배터들 입장에서는 놔버리는 게 낫죠. 그래야지 뭐 지척거리지 않고 뭐 한 20점 차로 지면은 마이너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지금 샬럿이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지는 점에서 이제 라멜로 볼까지 없다. 그러면 그냥 뇌절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최소한 15점 차 이상 날 것 같아요. 그런 경기를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피닉스도 이제 그럴 능력이 있는 팀이고 충분히 이 기준점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휴지가 홈이라서 이제 부담이 적은데 휴지라서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휴지는 이제 제가 예전에 프렌을 몇 번 가봤는데 이거는 팀이 아니다. 사실. 예. 사실 팀이 아니고 물론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할 가능성을 존재를 한다. 물론 이제 캐포즈가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돌파라든지 3점 옵션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휴지가 공격적인 흐름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경기가 오히려 저는 1옵션이 오버 같아요. 1옵션이 오버. 왜냐, 지금 휴지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반등을 한 데서 이제 포터 주니어까지 복귀를 한다. 그러면 지금 휴지의 어떤 최근의 경기 플랜을 보게 되면 자, 공격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죠. 포트랜드 전부터 지난 경기, 이제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수들의 폼이 올라왔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팀의 문제는 턴오버와 그 다음에 수비죠. 지금 수비도 안 되고 턴오버도 많이 양산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멤피스도 이제 원정에서의 부담이 있는데 그런 이제 원정에서 체력장 부담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이 경기가 이제 오버가 적어 보인다. 그리고 승은 뭐 당연히 일반승 멤피스 이거 못하면 주작이죠. 뭐 주작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마인프레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멤피스라면 마인을 해줘야죠. 이 정도 경기에서 이 정도 전력차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실력은 이제 덴버에 이어서
2위 정도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덴버 같은 경기력을 이제 결장자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결장자가 뭐 갑자기 모란트가 안 나온다, 뭐 브룩스 베인이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고 현 이제 라인업을 봤을 때 이 라인업이 그대로 나온다고 봤을 때 덴버 못지않게 한 20점 차로 이겨줘야 되는 게임은 맞아요 이게. 그래서 memphis 많이 해줘야죠. 자, 미러키랑 올챙이. 자, 이 경기를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올챙이라는 팀이 굉장히 기복이 심하죠. 이제 뭐 기복이 좀 제대로 터지는 날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러키 정도의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이에요. 팀의 구성상. 왜냐? 일단 선수들의 피지컬,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올챙이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팀이에요. 이제 로테이션을 좀 정리를 하고 선수들 좀 이제 너무 이제 중복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좀 정리를 하고 좀 괜찮은 뭐 준적권 선수를 영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이 팀도 문제가 뭐냐? 일단 방케로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방케로의 사실 에이스로 보기에는 방케로가 좀 자기 공격만 너무 많이 본다. 돌파, 무지성 돌파. 그거는 이제 센터로 지금 나오는 카터 주니어 선수도 마찬가지죠. 시카고에서 괜히 버린 게 아니죠. 어떤 자기의 공격만 보고 다른 선수들의 어떤 파생되는 공격력을 뭐 지금 리그에서 가장 이제 파생되는 공격을 잘하는 선수들이 뭐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돈치치라든지 뭐 요키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팀 자체의 어떤 클래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파생되는 공격력을 올리는 선수들이죠. 근데 반케로는 지금까지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자기 혼자만 잘하는 어시스트조차도 이 선수는 어시스트조차도 자기가 돌파하다가 막히면 그때 어시스트를 하는, 그러니까 빼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시스트를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이제 다른 선수들의 시야가 넓어가지고 다른 선수들의 공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자는 아니죠. 이 에이스의 어떤 그 부재,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팀이. 롤이 정리가 안 돼 있어.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들도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었는데 롤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팀이 굉장히 어지러운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런 팀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갑자기 미친 듯이 터졌을 때 막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근데 상대가 누구냐? 자, 상대가 기본적인 능력도 최상급이고 조직력, 그 다음에 수비력, 외곽슛 모든 면에서 리그 최상급이죠. 저는 내일 경기에서 그냥 올챙이가 폭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요. 자, 이거는 어떤 폭망이라는 건 어떤 이제 전제를 놓는 거냐면 지금 그 미러키의 모든 선수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미러키 또 홈이기도 하죠. 자, 이 선수들이 모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시 저는 미러키 마인스 이거 좋아 보입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나온다고 저는 이제 모든 선수들이 나온다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콤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지금 올챙이의 어떤 이제 로테이션이라든지 조직력을 가지고 미러키한테 비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올챙이 프레임 할 수 있죠. 근데 올챙이가 뭐 역대를 한다? 뭐 아니면 뭐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두 팀의 그 경기력을 봤을 때, 좀 차이가 눈에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올챙이가 폭망을 한다면 저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물론 제 예상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프렌 가셔도 됩니다. 프렌 뭐 내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지. 뭐 저도 이제 뭐 다 틀린 날도 많잖아요. 이제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올챙이 승을 살짝 생각하시는 근거가 지금 이 두 팀의 어떤 이제 경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반대를 간다는 거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조작이 아닌.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미러키가 경기를 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올챙이 프레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미러키의 어떤 이제 부덴홀저 감독은 백투백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갑자기 할리데이 아침에 할리데이 결장, 그 다음에 아테토쿤보 결장, 싸그리 결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미리 가신 분들은 새벽에 저는 어디까지나 자 모든 선수들이 나온다고 봤을 때 당연히 아인이죠. 근데 내일 아침에 부데놀저 감독이 쿤보 포함해서 뭐 할리데이도 결장, 한 3명 결장,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성향상 뭐 그럴 때는 당연히 이런 거 패스를 해야죠. 이렇게 마이승 이런 거 패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죠.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자, 오크라고 레이커스인데 저는 사실 자 뭐냐 자 필라델피아 경기하고 요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어 주력을 그러니까 냉무픽을 뭘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딱 눈에 들어온 게 이 경기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 배당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레이커스가 백투백이죠. 백투백이고 뭐 그런 점도 원정이고 또 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르브론 플러스 러셀 빠져 있죠. 근데 빠져 있는데 레이커스가 자 이제 최근에 이제 폭풍 영입으로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벤치 구간에서도 하치무라 선수와 이제 나머지 뭐 선수들 지금 오늘 나왔던 워커 선수라든지 워커 3세라든지 리브스라든지 자, 벤치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죠. 근데 오늘 이제 상대한 팀은 자 멤피스 원정이었어요.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멤피스 원정에서 자 그러면은 자 보자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자 멤피스 원정에서 지금 현재 뭐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뭐 전제를 할 수 있는 팀이 과연 있을까요? 멤피스 원정에서 지금 멤피스가 이제 장난은 안 치고 지금 풀 라인업으로 이제 아담스 선수는 좀 빠져 있지만 자 멤피스 원정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할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어요. 뭐 미러키 승이나 아니면 뭐 미러키나 아니면 덴버 이 정도의 팀이 아니면 멤피스 원정에서 뭐 이길 수 있는 팀이 그렇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자 상대가 오클라호마다 그리고 길저스 알렉산더 여전히 코로나 프로토콜로 빠져 있다. 당연히 이거 그냥 레이커스 그냥 승 가고 싶어요 저는. 아니 배당이 역배 받은 게 말이 안 돼. 왜냐면은 오클은 지금 그냥 져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지금 오클은 플레이오프를 갈 게 아니에요. 이 두 팀이 지금 29승 33패, 28승 33패인데 승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동기부여로 따져봐야 돼 사실은. 왜냐면 자 레이커스는 지금 뉴올리언스로 지금 픽이 가 있는 상태죠. 지금 픽이 없어서 탱킹을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남 좋은 일이 아니야. 이미 픽이 없으니까 이게 픽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팀이 탱킹을 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오클라마는 다르잖아요. 지금 오클라마는 올해 그러니까 픽을 포함해서 픽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픽이 웬 바냐마를 먹을 수 있는 픽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28승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늦지는 않았다, 사실은. 지금 애매하게 지금 오클라호마가 플레이오프를 간다고 해도 광탈할 거 뻔하잖아요, 사실은. 승수를 낮춰야 됩니다. 오늘 경기도 그러니까 오클라호마가 좀 어느 정도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동기부의 차이가 너무 크다 사실. 승수는 뭐 이렇게 실력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오클라호마가 이기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가는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봐서 저는 내일 경기는 레이커스 승.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레이커스 승에다가 뭐 자 오버로 따지자면 어느 정도 오클라호마도 홈에서 득점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바 쪽도 좋아 보여요. 레이커스 승 진짜 가고 싶었어요 이 경기가. 근데 가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차이가 많은 건 사실이나 그래도 마이애미와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경기를 봤을 때 다음 경기는 무조건 필라델피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그냥 뭐 배당도 안 보고 저는 필라델피아 바로 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자 오늘 제가 골스승을 간 이유가 그대로 드러났죠. 자 제가 골스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벤치의 차이 그리고 포트의 수비 그 다음에 원정 기복. 자 이것 때문에 제가 포틀랜드를 이제 반대로 갔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포틀랜드가 뭐 14연득을 주고 20 몇 점 차까지 벌어졌던 게임이 그대로 폭망을 하면서 후반에 그 포틀랜드의 그 고질적인 문제점이었거든요. 사실 그 연득을 엄청나게 주는 게 특히 그리고 클러치 부분 이제 오늘은 그게 3쿼터에서 나타났었는데 그 포틀랜드의 어떤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보면 4쿼터의 마지막에 한 4분 무득하면서 역전패다 5분 무득 4분 무득 이렇게 당하면서 이렇게 사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 내일 경기에서 자 지금 뉴올리언스와 포틀랜드 그러니까 뉴올이 조금 이제 역배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자 포틀이 자 정배를 받았죠. 이거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자 왜 이해가 되느냐 최근에 포틀이 그래 수비 안 좋은 거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너키치 선수 사이먼 선수 빠져있는 거 꼬미과 그 리딩 그 이제 벤치 리딩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할게요. 뭐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크게 뭐 어떤 이제 그게 없죠. 이제 그게 없긴 한데 자 지금 최근에 자 뉴올리언스도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팀은 아니다.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 알바라도 선수도 빠져 있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두 팀 간에 자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상성을 떠나서 지금 결정자들을 이제 봤을 때 어느 쪽에 타격이 크느냐고 했을 때는 저는 뉴올리언스의 조금 더 타격이 있어 보여요. 자, 왜 있어 보이느냐? 결국에는 이제 너키치 선수는 너무 결정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 너키치 없는 건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사이먼 선수가 이제 벤치 핸들러로서 이제 없다는 것은 좀 타격이 있긴 한데, 자, 결국에 포틀랜드 수비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원정에서 어떤 야투 기복. 사실 뉴올리언스는 원정에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구간이죠. 근데 저는 자 내일 경기에서 자 골스전 봤으면 포틀 절대 못 가는 거 인정하는데 인정하는데 저는 포틀 마이너로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경기는 독립 변수입니다. 모든 경기는 독립 변수죠. 뉴올리언스 원정 경기력도 한번 보면 정말 가기 어렵죠. 이게 뉴올도 마찬가지예요. 원정에서 한 5분 무득 한 4분 무득 이 정도는 우습게 하죠. 두 팀 간의 이제 경기에서 굉장히 저는 내일 경기에서 다득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오바 쪽으로 볼게요. 릴라드 선수 홈에서 이제 릴라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경기 골스 가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점이 뭐냐? 최근에 릴라드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 내일 경기에서 자 릴라드를 막아줄 선수가 존재를 하느냐? 없어요. 알바라도 선수가 릴라드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죠.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경기에서 릴라드 선수가 2천 안 뛰는 경기. 오늘 경기에서 자 릴라드 표정 봤죠? 릴라드 자 게임 터지고 3쿼터에 게임 터지고 그 다음 4쿼터에 벤치에 있던 릴라드 표정 굉장히 무서웠죠. 내일 경기에서 뉴올리언스 그냥 찢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뉴올리언스 굉장히 잘 찢기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도 한번 보면은 이거 뭐 최근에 이제 뉴올리언스가 원래 1위까지 갔었던 팀이죠 초반에. 근데 이제 자이언 윌리엄슨이 빠지고 나서 뭐 미친듯이 패배를 정립을 하더니 이거는 사실 뉴올리언스는 그냥 뭐 지금 따로 국밥이에요. 이게 사실 팀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맥컬럼하고 잉그랜 선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득점에 의존하는 이 팀이지. 발렌시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니 한 번 공격하고 내 한 번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 뉴올리언스는 원정에서는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맥칼럼 선수, 잉그랜 선수도 있고 뭐 허버트 선수 이거 수비 괜찮은 선수 그 다음에 뭐 발렌시아스도 골밑에서도 굉장히 솔리드한 선수죠. 개개인의 능력은 좋아요. 근데 지금 벤치 구간에서 낸스랑 이제 알바로도 선수가 빠져있다. 이 벤치도 사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알바로도 선수가 있을 때도 벤치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다. 원정에서 당연히 홈포트를 가야지, 이런 경기는. 포트를 터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미 자 필라델피아를 맹분픽으로 갔죠. 그래서 일단 내일은 이제 더 이상 뭐 느바에 대해서 다시 뭐 맹분픽을 뭐 선정해서 가진 않고 필라델피아 경기를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마르세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마르세유가 제 얘기를 할게요. 자 마르세유가 만약에 터진다. 뭐 마르세유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지. 근데 터지게 되면 아침에 제가 만약에 필라델피아를 다시 갈지 아니면 다른 거를 이제 준비를 할지 아침에 8시경에 제가 다시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르세유 경기를 보고 나서 일단 지금 냉문픽이 3연승인데 2월달에는 굉장히 그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2월 초에 제가 1승 7패로 시작했었죠. 냉문픽이 그때 그 간판 내릴 뻔했습니다. 1승 7패로 시작했을 때. 하지만 이제 극복을 했죠. 어느 정도 승률을. 3월 달에는 좀 더 이제 괜찮은 승률, 이제 지금 승률 55%니까 60%로 3월 달에는 60%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나눠 먹기 맞죠? 나눠 먹기 맞습니다. 뭐 나눠 먹기를 해야지 맞는 게임인데 저는 이게 나눠 먹기를 자취를 하고 그 경기가 사실 필라델피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어요. 충분히 그 필라델피아가 이길 수 있는 경기고 그런 경기였는데 아쉽게 졌죠. 근데 이제 그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다고 최근에 마이애미가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경기를 마이애미가 이겨냈었죠. 그냥 병신짓거리 하다가 갑자기 필라를 뜬금없이 잡아내는 그런 경기를 했죠. 자 그런 경기를 했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 병신짓거리 하다가 갑자기 강팀을 잡아내요. 근데 그 강팀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복수전이 있다. 그러면 상대적인 강팀을 가는 게 맞아요, 사실. 그 패턴적으로도 가는 게 맞는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자 마이애미가 수입을 한다 홈원정을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다. 이 두 팀의 최근의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마이애미가 홈 원정을 필라델피아에게 스윕을 한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하지만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필라델피아에 일단 갔습니다. 배당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덥석 낚인 거죠. 낚인 게 과연 이제 월척일지 아니면 뭐 바위에 걸린 건지는 한번 내일 이제 봐야 되겠지만, 먼저 이제 똥배라도 마르세유 승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필라델피아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일단 마르세유 경기를 지켜보기로 하고, 예. 세필 그게 뭐죠? 아, 저는 이제 그 경기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어요. 뭐 해외 경기 뭐 세필 뭐 이런 거는 세필 해모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않았고, 어, 토트넘 세필드 그건 오늘 있는 경기가 아니지 않나요? 오늘 경기가 아니고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모레에 있는 경기죠. 그 경기가 아니면 내일인가요? 그건가요? 사설인가요? 자, 이 마르세유 승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게, 어, 다른 경기들도 제가 다 살펴봤어요. 물론 이제 마르세유 승을 이제 최종적으로 픽을 했지만, 일단 필라델피아와 이제 짝이 될 만한 게 필요했고, 필라델피아는 단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짝이 될 만한 이제 픽이 필요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르세유 승을 간 거고, 가장 이제 일반 승 중에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간 부분이고, 사실 지금 아스날이나 아니면 나머지 그 경기 맨유라든지 이런 경기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아, 배당 대비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못한 경기다. 그렇게 뭐 아름답지는 못하다. 그래서 제가 뭐 그것들을 좀 패스를 했죠.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아스날이나 맨유를 언오버 경기를 이제 오버를 가고 뭐 언더를 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거 다음에 아침에 다시 필라델피아를 갈 수도 있었는데, 마르세유는 뭐 개똥배죠. 1.12죠. 개똥배죠, 그거. 그거는 그냥 그 단폴이 안 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그냥 가져간 거죠. 마르세유는 사실상. 뭐 배당을 불릴 그런 의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필라델피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단폴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내일 아침에 국내 경기랑 같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냥 마르세유랑 같이 묶어서 가는 거를 택했습니다. 마르세유가 이제 만약에 사망을 하면 다시는 이제 축구 똥배를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기만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르세유 경기도 제가 똥배지만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뭐 전적이라든지 배당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의 경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은 충분히 가져갈 만해요. 자, 그렇게 됐고, 자,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제 마르세유를 일단 응원을 하고, 새벽에 응원을 하고, 아침에 마르세유 승이 들어오게 된다면, 안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게시판에 다시 이제 누바에 대해서 픽을 남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어 만약에 마르세유가 들어오면 일단 필라델피아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을 하고, 내일 오후에도 이제 보니까 이제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게임들이, 국내 경기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내일 그 주력에 대해서는, 오후 경기 주력에 대해서는 그것도 게시판에 남길게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 지금 냉분픽 4연승을 응원을 하고, 3월 달에는 좀 더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픽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새벽에 그 축구 가신 분들, 오늘 새벽에 축구 좋은 거 많잖아요. 맨유 뭐
아스날 뭐 이런 경기들, 뭐 오버 가신 분들, 뭐 아니면 뭐 승무로 가신 분들, 마이너로 가신 분들 전부 다 후끈하게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